안녕하세요. 오나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158쪽에서 과제 내드렸었던 문제를 2개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제 공부한 내용 복습을 하고서 오늘 내용 들어가려고 그래요. 158쪽의 문제 2번입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을 같이 풀 건데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평행 이동을 하는 건데 점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점의 이동이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포물선을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도형의 이동이 되는 거죠. 점의 이동 하나, 도형의 이동의 하나를 볼 거고 점과 도형은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점의 이동은 직관적으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 도형의 이동은 그것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2번 4,-7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4에다가 a를 더해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네,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7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게 1, b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걸 보시고 b의 값이 얼마구나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 마이너스 4가 되죠. 또 요걸 보시고 a의 값이 얼마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 4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일 것이고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 b가 될 거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자, 점의 이동일 때는 둘이 그냥 더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포물선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x 자리에다가 x-a를 점일 때는 더하는 것이고 도형일 때는 뺀다 말씀드렸거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하게 되면 y 대신에 y-b를 넣어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요 식에다가 y 대신에 y-b, x 대신에 x-a를 이렇게 넣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x-a를 넣고 마이너스 2의 뭐 제곱 더하기 4 이런 건 그대로 다 지금 쓴 상태죠. 얘가 누구랑 같냐면 얘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야. 자, 한 번 더. 왼쪽에 y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진 식을 y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제곱 더하기 4. 저쪽에서 b가 넘어와야겠죠? b가 넘어와서 플러스 b. 그럼 b는 바로 결정되네. 얘가 얘와 같아져야 되는 거라서 보이시죠? 지금 얘가 얘와 같아져야 되는 거라서 b가 마이너스 6이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얘가 얘와 같아져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도형의 이동일 때와 점의 이동일 때로 나누어 가지고 쉬운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넘어가서 오늘 공부할 내용 교과서 159쪽에 대칭 이동입니다. 자, 대칭 이동이에요. 어제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을 시킬 건데 평행하게 이동을 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럼 어디에다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냐? 그 기준은 x축과 y축이었죠.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반사의 개념이거든요. 데칼코마니처럼 어떤 기준이 되는 축, 대칭축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접어서 넘기는 것이 우리 대칭이에요. 그것이 대칭 이동이야. 그러면 어디를 대칭축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나오게 돼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래요. 또는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한 개가 더 있어요. 저 뒤로 가게 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X축에 대해서 또는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특징이 다 있습니다. 특징이 다 있는데 자, 어디 보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삐뚤은가? Y축이고 원점이 있어요. 3,1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교실 안에 있으면 모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오목 여러분들 하시는 거. 거기다 이제 그려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게 수월한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아니. 다른 일이 있을. 미안해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X축이 어디야? X축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X축이지. 여기에 대해서 데칼코마니로 접어 내린다는 거예요. 얘를 접어. 이렇게 접으면 얘가 이쯤으로 이제 가게 되겠지? 근데 이제 그냥 접는다. 단순히 접는 걸로 이해하시면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학적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3,1이라는 점에서부터 대칭축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직으로 내리는 거야. 수직으로. 보통 수직으로 내려요. 괜찮니? 그런 다음에 그 방향 그대로 각도가 틀어지지 않게 그 방향 그대로 왔던 길이만큼 가는 거예요. 요게 수학적인 대칭입니다. 당연히 점의 좌표가 3,-1이 될 거예요. 그치? 얘가 대칭 이동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대칭축이나 대칭점이 되는 곳까지 가서 그 방향 그대로 그 길이만큼 더 가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점의 좌표는 3,1이었는데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점의 좌표가 3,-1이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Y 좌표가 마이너스를 변했습니다. Y의 부호가 변했어요. 그쵸? 그것을 이 이제 내용 정리되어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X, Y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야. 보이시죠? Y좌표의 부호를 바꿔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대강 이제 아실 테니까 아실 것 같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에 대해서 이 점을 마찬가지로 Y축에 수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가라는 거야. 할 수 있겠어? Y축까지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방향 그대로 왔던 길이만큼, 그 방향 그대로 왔던 길이만큼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점이 찍히게 될 건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냐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3,1 이렇게 돼요. 높이는 변함이 없고 x의 방향만 원점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1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달라진 점은 3이라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내용에서도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요. x, y가 그쵸? x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돼가지고 마이너스 x, y로 바뀌게 된다. 괜찮겠니? 예. 자, 이번에는 이 점은 좀 특이하게 요거 지울게요. 이 색깔이 너무 요란해도 안 보이니까. 자, 이번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어떻게 하라는 거지? 원점이 여기 있어요. 0,0이잖아. 제가 지금 똥똥똥 한 거 보이세요? 여기 원점이 있어요. 우리가 대칭축일 때는 수선의 발을 내려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점일 때는 얘랑 수직으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각도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그냥 3,1에서부터 이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쭉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방향 그대로 왔던 길이만큼 가시면 돼요. 여기 어디에 점이 찍히게 될 것이고 이게 모는종이라면 금방 나올 텐데 요 점의 좌표를 상상해봐 얘들아.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겠니? 그러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거야. 이 길이만큼 그대로 갔고요. 이 길이만큼 그대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된다. 뭐가 달라졌나 보시면 x 부호도 마이너스 됐고 y 부호도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한 부분엔 뭐라고 써있냐면 x, y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x, y 부호가 모두 바뀐다라는 거. 괜찮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자, 마지막 네 번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다. 얘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y는 x가 아닌 다른 직선에 대해서도 막 대칭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지우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3,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y는 x, x랑 y랑 똑같다는 거잖아. 0,0, 1,1, 2,2, 3,3 이런 데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 직선에 대해서 3,1을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를 종이로 딱 접으면 이쯤 가는데요. 종이로 접는 것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차근차근 봐봐. 3,1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수직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길이만큼 그만큼 더 가는 거지. 여기쯤에 점이 찍혀요. 느낌으로 얘들아, 느낌으로 이 점의 좌표 뭐냐면요. 1,3이에요. 1,3이야. 자, 지금 요 내용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x, y가 잘 보세요. y, x로 바뀐단 말이야. x와 y의 좌표가 뒤바뀌는 거야. 그래서 3,1을 저쪽으로 넘겼다. 1,3이 된다라고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느낌으로 맨날 모는 종이에다 찍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방법. 자, 방법이 뭐였어? 이 대칭축에 수직이 되도록 연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한 요 직선이랑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1번. 얘랑 얘랑 서로 수직이야. 1학기 때 배운 거 기억나세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잖아요.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요 직선의 식이 뭐냐면 y는 x란 말이야. x 앞에 1 있는 거 보이세요? 얘는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모른다고 생각하고 풀어보자. 모르겠어. 얘를 a, b라고 하고 a, b와 3,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괜찮아?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돼야 하는구나.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하는구나. 요런 식이 하나.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봐봐. 두 번째. 대칭축의 수직이 되도록 간 다음에 온 길이만큼 더 가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요 길이랑 얘들아 지금 같다라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 얘기는 얘와 얘의 중간 지점이 여기이면서 이 중간 지점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와 얘의 중간 지점이 여긴데 걔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 지점, 중점을 구할 거예요.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지?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넣을 거야. 잠시만요. 이게 y고 이게 x죠. 그럼 1 플러스 b는 3 플러스 a가 돼요. a라고 하는 것은 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 넣으시면 a 대신에 b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b가 6이 되지. b가 3이 돼요. b에다 3 넣으면 a는 1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겠니? 그래서 b가 3이고 a가 1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1,3 된다라는 거야.
조금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앞서서 3개 같은 내용을 기대했다가 이거 보면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y 좌표가 바뀐다는 거야. xy 좌표가 바뀐다는 거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자, 문제 1번 봅시다.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다 대칭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대.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그래?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0,0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아까 이거지. 이 점을 이쪽으로 넘긴다는 거잖아. y 부호가 음수되는 거였죠.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였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 점은 어때? 마이너스 0인데 그냥 0이랑 똑같죠. 요 점은 0,3이 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자, 이번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잖아. y 값은 그대로지. 높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x 좌표만 부호가 바뀌게 된다. x만 부호가 바뀐대요. 자, 이 상태에서 x만 부호가 바뀌는 거야. 어렵지 않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0.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0인데 결국 그냥 0이잖아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내용 보세요. 둘의 부호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둘의 부호가 다 바뀌어.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0. 마지막 0,3.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마지막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아까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뭐냐? x, y 자리가 살짝 바뀌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6, 마이너스 3, 0,2,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괜찮을까요? 자, 점일 때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행 이동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그 어제 배운 거 평행 이동은 점일 때랑 도형일 때랑 반대다 말씀드렸는데 대칭 이동은 점일 때나 도형일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둘 다 마이너스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표기가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렇게 얇아요? 자, 이렇게 생겼던 도형에 자, 이렇게 생겼던 도형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y의 부호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표시야,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 y 부호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둘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쳐주시고 점일 때와 도형일 때와 똑같이 해결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냐면 보세요. 원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두시고요. x축 대칭이다 라는 것은 y만 부호를 바꾸라는 거잖아. y 자리에다가만 마이너스 y 넣으시면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 봐봐. 다른 건 다 그대로고 y만 마이너스 y 넣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얘를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라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그대로 두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 지금 두 번째 식을 좀 보세요. 1 똑같고 이 부분 똑같고 여기까지 다 똑같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넣은 것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원점 대칭일 때 x, y 둘 다 부호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 x와 y 대신에 이런 것들만 넣으시면 된다고. 마지막 네 번째,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이다. x, y 자리를 바꾼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봐봐. 원래 x였는데 여기 y 넣은 거야. 원래 y였는데 x 넣은 거지. 물론 이제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식을 이렇게 이제 모양을 정리를 하셔야 되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x, y의 부호만 조금씩 조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괜찮을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문제 2번. 문제 2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어디 보자. 어떻게 한 번에 좀 하고 싶어서. 그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 다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으쌰. 마지막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보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다른 건 다 그냥 두시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괜찮겠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다. 자, y, x축일 때 이렇게 y 부호 바꾼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x의 부호를 바꾼다.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쓰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으시면 돼요. 이걸 풀면 마이너스 2x 나오는데 저는 맨 앞에 마이너스 부호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 넘겼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언뜻 보면 x 빼고 다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마이너스 싫어가지고 얘네들을 다 저쪽으로 넘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99점 맞는 거다. 99점. 자, 원점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다 하게 되면 x, y의 부호를 모두 바꿔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두시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 붙는 거 싫어가지고 저쪽으로 다 넘길게요.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마지막 네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x, y 자리가 모두 바뀌어요. 그치? 언뜻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x 앞에 음수 있는 거 저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넘길게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도 거의 100점이다 라는 거. 정리 문제죠. 정리 문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두 번째, 마찬가지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했기 때문에 y 부호만 바꾼다. 여기다 마이너스 y 넣고 제곱하는 거야.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 y 자리에다가만 마이너스 y 넣는다고요. 할 수 있겠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x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꾼다. 이게 결국은 제곱할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자, 세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 y 대신에 모두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좀 지겹죠? 이런 문제는 지금 수업 시간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이렇게 쭉 막 의미 없이 막 나열하는 거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x와 y의 자리가 바뀐다. 그쵸? 이렇게 쓸게. 여기다 x, 여기다 y 넣는 거잖아. y 넣고 x 넣고. 한 번에 할 수 있겠다. 그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소단원 확인 문제로 가가지고 너무 좀 저렇게 재미없는 문제만 풀어가지고 어디 보자. 뭘 풀어볼거나 4번 5번 풀어볼게요. 2번 3번은 얘들아 과제야. 2번 3번 과제고요. 그 다음 되도록이면은 제가 4번 5번을 풀어드렸으니까 4번 5번까지 다 풀린 모양을 찍어서 보여주세요. 교과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4번 5번을 풀 거거든요. 같이 푼 다음에 2번 3번을 너희들이 직접 풀어서 2, 3, 4, 5가 다 나오도록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4번 보겠습니다. 4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스스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공부해 보신 다음에 답을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풀게요. 이 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원이 있는데 얘를 1단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대요. 괜찮아?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푸는 방법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생 초보들은 일일이 대입해서 조금 귀찮게 전개를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한 30분 공부를 했으니까 생초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을 가져다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그래서 1단계 이 원을 보고 중심이 누군가를 찾는 거야. 원의 중심 얼마니? 원의 중심 어디예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치? 요걸 보고 아실 수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야. 원을 이동시켰다는 거는 결국은 중심을 이동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결국엔 중심도 같이 갑니다. 중심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여기 이런 원이 있어. 당연히 이 안에 중심이 있겠지. 얘네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보냈다고요. 응? 응? 그럼 당연히 이 중심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심을 딱 보내놓으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보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원점이니까 x, y 둘 다 부호 바뀌잖아요. 얘가 a, 4로 가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y는 x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 시키라 그랬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이다. x와 y의 자리가 바뀌어요. 4,2. 그래? 얘가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었어. 그랬더니 이 중심,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났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얘가 이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y 자리에 a를 x 자리에 4를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지. 그럼 a가 누군지 나오지. 괜찮아요? 이거야. 자, 우리가 원을 이동시킬 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걸 만약에 선생님 풀어주지 않으면 원점에 대해 대칭 자신 있지? 이런 식으로. 뭔지 알아? 선생님이 걱정하는 거? x-a의 제곱, y-4의 제곱은 4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x, y 자리를 바꾼다는 거야. x. 그래서 중심을 찾아. 그것은 바로 4,a야. 그래서 얘를 넣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쓰고 막 정리하고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된단 말이야. 원이 떴다. 원을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중심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 좀 더 간결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알겠어? 빠른 것뿐 아니라 좀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심은 똑같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4,A가 나오니까 중심만 빼가지고 옮기는 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오른쪽 그림은 두 공장 A, B의 위치와 직선의 도로를 접혀줘. 문제 한번 읽어봐. 문제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야. A, B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까지 왔다가 다시 B로 가는 거 맞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어쩌고 공장의 위치가 어쩌고 결국은 뭐냐면은 A에서 출발해가지고 P로 왔다가 B로 갈 건데 제일 짧은 거리, 최단 거리가 언제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 최단 거리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물어볼 때도 있고 최단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P를 어디다 찍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최단 거리에 대한 합의 최소 최단 거리에 대한 문제는 자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 최단 거리가 되는데요. 최단 거리 문제를 푸는 방법은 거의 90% 이거야 얘들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를 너무 요령만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점을 어떤 것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의 점을 넘겨요. 넘기는데 어디로 넘기느냐? A에서 출발해서 이 직선까지 왔다가 가는 거잖아. 그럼 그때 잠깐 들리는 요 직선 있지? 요 직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빨갛게 표시를 해볼게요. 요 직선이 대칭축인 거야. 아이고. 죄송해요. 장난이 심했네요. 요 직선이 대칭축이 되어서 얘를 기준으로 요 점이나 요 점 둘 중에 한 점을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대칭 이동시켜서 넘긴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점에서부터 대칭축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 이렇게 맞아? 다행히 대칭축이 우리가 배운 대칭축이에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야. B의 좌표가 얼마였는데 이제 색깔이랑 굵기를 원래대로 돌려서 자, B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2, 여기가 4라서 B의 좌표가 지금 2,4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Y는 X를 기준으로 넘기래. Y는 X를 기준으로 넘겼잖아. 그럼 좌표가 얼마나 되겠어? 4,2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연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해라. 이게 최단거리라는 거야. 사실은 들러서 가려면 이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두꺼워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한 점을 넘겨서 쭉 연결하면 그것이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자 정리해드리면 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3이기 때문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 바로 구하실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요 P의 좌표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인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셔야 됩니다. 연립하셔야 돼요. 제가 해볼게요. 기울기 먼저 알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3,3과 4,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7분의 둘이 빼면 7 나오고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 y 빼기 2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x 빼기 4. 우리 이렇게 많이 했잖아. 그치? 1학기 때. y는 마이너스 7분의 1x 플러스 7분의 4 플러스 7분의 14 7분의 18 이렇게 나와요. 얘가 연두색 직선이고요. 빨간 직선은 y는 x라면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빼도 되고요. 빼도 되고 얘도 y 얘도 y니까 두 개를 같다고 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얘는 x. 넘겨. 7분의 8x는 7분의 18. 아이고. 지금 다음 주 모의고사 관계로 방송반 친구들이 집에 못 가고 방송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럽죠. x가 4분의 9. x랑 y랑 같은 직선이니까 y도 4분의 9일 거야. 좌표는
4분의 9, 4분의 9가 된다. 이게 첫 시간인데 너무 까다로운 문제 풀었나 좀 싶은 마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들아 최단거리 문제 구하는 방법. 물론 계산도 중요한데 최단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를 넘긴다. 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문제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였다는 거. 자, 예컨대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어. 그런데 A에서 X축까지 왔다가 B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 최단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어. 그럼 방법은 뭐라고?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넘기라고. 응? 그 다음에 연결하면 얘가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거. 보통 답지에 A를 넘긴 것이 A-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거리를 구하는 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좌표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X절편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다시 한번 이것저것 소리를 많이 듣고서 다시 보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잖아. A에서 출발해서 P로 왔다가 B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거리가 가장 짧았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를 넘기라고. B를 넘겨. A를 넘기셔도 당연히 돼요. B를 넘겨. 원래 B의 좌표가 2,4였기 때문에 Y는 X를 기준으로 넘긴 요점의 좌표는 4,2가 되고 그러니 그래서 얘와 얘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는 거. 그게 p가 되는 거죠. 핵심은 뭐다? 최단거리 구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넘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둘 다 넘기시면 곤란해요. 문제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넘기시는 거예요. 자, 대칭이동에 대한 거 교실에서 우리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떨어져 있어서 집중력도 그렇고 좀 집중 안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2번, 3번 같은 유형으로다가 2번, 3번 또는 4번 세 개 중에 한두 개 유형으로다가 시험 볼 거예요. 반드시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고 오늘 4, 5번은 풀어드렸고 2, 3번을 풀어서 요 4개 다 찍어가지고 숙제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